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중국 증시가 춘절 연휴에 들어간 지 10여일 만에 개장했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늦게서야 개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시장 한편에서는 중국 증시가 개장하면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한국 증시가 되려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우측 상단에는요, 중국 상해지수, 중국 증시의 주가지수, 대표 주가지수 차트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우리나라 코스닥 분봉 차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중국 증시는 춘절 연휴 거의 한 열흘 쉬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 긴 휴일 이후에 자, 시장이 하락하면서 장 초반에 8% 넘는 하락세 발생하고 장중 내내 그래도 7 내지 8%대 하락세에서 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난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소식이 뉴스마다 계속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 오늘 중국 시장이 대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대폭락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동반 추가 폭락할 것이다 라는 공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중국 증시가 10여일 만에 개장했을 때 이 낙폭을 보시게 되면요, 다른 아시아 증시가 중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하락했던 그 정도 수준의 낙폭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중국 증시가 개장한 10시 30분에 이 코스닥 지수 분봉 차트를 보시면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한 1% 이상 하락했다가 그대로 쭉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좀 기분 좋은 반등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해서 시작했지만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오늘 장 마감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는 보합권에서 끝나고 코스닥 지수는 제법 큰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증시가 개장하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10여일 만에 개장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은 마치 9.11 테러 직후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보는 것 같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미국은 9.11 테러 후 수일 뒤에 증시를 개장했고 한국 증시는 바로 개장하면서 심리적인 쇼크가 한국 증시는 매우 심하게 나타났었던 모습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 9.11 테러 당시에 미국처럼 충격을 완화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만약에 충격 완화 시간이 없었으면요,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8%가 아니고 두 자릿수 하락, 한 마이너스 15, 심할 경우에는 12, 이 정도로 큰 낙폭이 발생했을 것입니다만 그냥 한 자릿수 낙폭으로 그쳤던 것이죠. 자, 이건 이제 군중심리에 대한 우려감, 군중심리가 만드는 비합리적인 주가 수준이, 주가 낙폭이 충격 완화 기간 동안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자, 마이너스 8% 정도면 다른 아시아권 증시가 하락한 그 정도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WHO에서 자, 이번 신종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자, 이것은 과거의 다른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심각하게 확산되지 않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긴장한다 이거죠. 그럼 긴장하면 그 전에는 쭉쭉쭉쭉쭉 확산되던 게 어느 정도 통제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증시보다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증시가 개장하니까 오히려 옳았구나, 오히려 기분 좋다 하면서 이제 재료의 노출, 중국 증시 생각보다 덜 떨어지네 하면서 바로 치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닐 수 있겠네요. 두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신종 코로나 이슈 같은 경우, 이제 설 연휴 직후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 사거리일 동안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만, 자, 이게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언론에서 무엇을 뉴스에 내비치느냐에 따라서 군중 심리가 동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점 중에 하나는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만 몇천 명입니다. 이런 사상 최대치고 사스보다 더 심각하고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특히 공중파 뉴스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존 홉킨스 대의 신종 코로나 관련한 맵 데이터를 보셔도 되고요. 또는 요즘 리얼 데이터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자료들, 홈페이지들 많아졌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데이터 추려봐도 쉽게 알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자, 합리적인 현명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 지난 주말 사이에 이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제 개인 SNS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그 자료가 무엇이냐? 바로 치사율과 회복자 증감입니다. 자, 이 자료 뉴스에서 나오지 않죠. 자, 보시게 되면 치사율이 점점점 하향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뉴스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이게 이제 완치된 사람도 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좀 심각한 영상들 그런 거를 내보내기만 하지 치사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중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심각한 환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치사율이 초기에 높았던 이유는 그 초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분들이 건강이 약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좀 취약계층 중에 약간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기에는 치사율이 높지만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까지도 확산이 되게 되면 치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진실이에요. 자, 그리고 회복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발생되는 회복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치사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회복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냥 확진자 수가 늘고 있네 이 이야기만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으니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지금 저 지표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고 있구나.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뭔가 감염자 수가 이제 폭증해서 완화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한 분위기가 서서히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조금 늦어져도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신종 코로나의 악재로서의 생명력은 종료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은 경기가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증시에 추가적인 악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주가는 경기와 기업 실적을 미리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증시 급락, 신종 코로나 이슈로 인한 경기 위축, 기업들의 실적 악화, 이런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 먼저 선반영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영향은 차후에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 감염자 수,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감염자 수의 증가세가 꺾이면 그때는 신종 코로나발 악재는 종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그래서 저는 앞서 언급드린 이러한 표 있죠. 치사율과 회복자 증가 그리고 감염자 수 추이를 계속 저도 예의주시하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아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부탁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오랫동안 저의 증시 토크를 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시라고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너무 자주 강조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로 줄였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신용융자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는 자, 작년 여름장 폭락장 직전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도 만만치가 않네요. 지금 화면상에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시더라도 지금 한눈에 봐도 지난 여름 수준까지 신용융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부탁 당부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증시 토크에서 시장에서 반드시 생존하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생존하시란 얘기는 빚을 무리하게 내서 대박 수익률을 내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빚내서 투자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 수익을 여러분들이 뭐 몇 번은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에서 마진콜을 당하고 퇴출되게 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지난 여름에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있는 유명한 전업 투자자들이 집결돼 있는 그 S모 오피스텔 건물에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 큰 개인 투자자들이 퇴출됐습니다. 마진콜 당해서.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빚내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고속 주행을 하면서 자동차를 몰 때 운전대에다가 칼을 내 심장 쪽으로 꽂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워런 버핏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잘 달려갈 수 있지만 작은 사고 하나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자, 최소한 저의 영상을 보시는 애청자님은 신용융자 절제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오늘 비록 시장이 생각보다 양호하게 흘러갔습니다만 시장 변동성이 한동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기회야 하면서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좋을 수도 있지만 한 번씩 쭉 하고 고름을 또 짜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생존하시기 위해서 저의 당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 해주시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2월입니다. 자, 2월에는 지난달에 있었던 아쉬운 그 증시 흐름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힘내는 시장이 되어주길 바라면서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생존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